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이요 올해 만 19살 어른이 되는 성년의 날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법적인 규제나 부모님의 울타리에서 조금 벗어나서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상 보호자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도 있죠. 또 보호자 없이 신용카드를 만들 수도 있고 휴대폰도 개통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습니다. 또 당당하게 술집 들어가서 건배도 할 수 있죠. 이런 거 해보고 싶어서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지만 막상 성인이 돼서 살아보면 알게 되죠. 그때가 좋았다. 네. 성인이 되면 자유롭게 다 하고 살 것 같지만 어디 그런가요? 기쁨과 자유로움 이면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찾아들고요. 또 자신의 말과 행동에 따른 책임감, 성숙한 인격과 태도를 갖추는 게 늘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런 모습을 잘 갖춰나가기 위해서 어른의 삶도 끊임없이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데요. 모쪼록 기성세대들에게서 좋은 것만 배우고 멋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멋진 사회인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성인의 날을 맞은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5월 20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미국 소들의 조류독감 소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인데 조류독감이에요. 또 이어서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이 국가통합인증 마크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는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휴일에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로 웃돌았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는 이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해서 가득 찬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모내기 준비를 하거나 가을 보리를 일찍 베는 등 여러 가지 농사일로 매우 바쁠 때 찾아오는 절기입니다. 힌트 드릴까요? 네. 오늘 점심때는 쓴바기 나물에 냉이 꼭 차림이 좋겠소만. 너무 덥지 않았으면 좋겠소만. 올해 다들 힘내시면 좋겠소만.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진화 속도가 정말 빠른데요. 농업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노지 재배 농작물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이번 주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온실에서 적용되는 스마트팜 기술이 이 노지 재배 농작물에도 확대 적용된다고요? 네, 정부에서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농업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해 국가 지자체 민간 산업체 간 융목합을 통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를 스마트 농업의 전진 기지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통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스마트팜을 활용해 시설원의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운영을 해서 현재 전국의 119곳의 교육장에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농업용 로봇 등을 영농에 활용하는 방법과 풍력별 재배 기술, 시설 제어 시스템 및 장비 활용법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까지 총 6만 8천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팜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매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는 스마트 농업 기술을 노지 작물에 본격 적용하기 위해서 기상, 병해충, 토양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생산량과 품질이 크게 좌우되는 노지 작물의 재배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 생육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을 하는데요. 자율주행 농기계, 자율 논물 관리, 디지털 트랩, 작물 스트레치 지수, 영장 진산 기술 등을 현재까지 개발된 스마트 농업 기술을 노지 작물에 확대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범지구에서는 민간에서 개발한 아주 좋은 기술들도 함께 적용하고 있는 거겠죠? 네, 각 시범지구는 스마트 기계화 모델, 병해충 예찰 방제 모델, 간척지 모델 등 9개 유형으로 조성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기상재 조기경보 시스템과 농기계 자율주행, 작물별 최적 물관리 기술 등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노지 스마트 농업 기술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KT, 경농, 풀무원, 대동, LSM 트론 등 민간 산업체에서 보유한 기술 등도 적극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을 융합한 현장 적용 모형을 실증 보급해서 농업 생산 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노지에서도 확대 적용이 되면 그 항상 있는 농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널리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농업 기상 정보는 어떤가요? 네, 이번 주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온은 아침이 14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22도에서 3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보 기간에는 대기가 건조한 날이 많아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벼 모내기도 본격 시작이 된 것 같던데요.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볼게요. 먼저 벼농사인데요. 주의해야 할 농작업 어떤 게 있나요? 네, 모내기가 본격 실시되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한 70% 수준, 경기도는 42% 이상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은 한 14.4% 정도 이루어져서 전년과 비슷한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온이 높아져서 모내기를 평소보다 빨리 하는 농가가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저온 등 기온의 등락이 심해서 저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모내기 적기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빨리 모내기 하면 저온 피해를 입는다는 거. 반드시 이제 지역별 모내는 적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재배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콩 재배 농가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콩마늘 단작으로 재배할 경우 파종 적기가 중북부 지역은 5월 중순에서 하순이고요. 동계작물과 이모작으로 재배할 경우에는 중북부 지역은 6월 상순에서 중순, 남부 지역은 6월 중순에서 하순경입니다. 혹시라도 땅이 너무 비옥해서 웃자람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파종 시기를 다소 늦추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밭의 환경이나 상황을 잘 분석해서 적기에 심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창 고구마 묘를 봄밭에 심는 시기라고 하던데요. 이 작업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요. 네, 고구마는 비닐 멀칭 재배를 하면 보온, 보습, 토양 유실 방지, 그리고 잡초 발생 억제 등의 효과가 있어 좋은데요. 5월 상순에서부터 6월 하순까지 삽식을 하고 있습니다. 삽식할 때는 토양 수분과 토성에 따라서 뿌리 내림이 다르기 때문에 사질부의 경우에는 싹을 3 내지 5일 동안 음지에 보관을 해서 묘를 경화시킨 후에 삽식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뿌리 내림을 촉진시키고 활착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잎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심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의 선단잎
4 내지 6마디부터 동이뿌리가 될 뿌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땅속에 묻히도록 해주시되 생장점은 땅속에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야기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요, 미국 소들이 조류 독감에 걸렸다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진짜 적응이 안 되는데요. 미국 소들이 조류 독감에 걸렸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이게 조류 독감 원래 소가 걸리나요? 네, 이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조류 독감은 원래 조류, 이제 새나 뭐 닭 같은 이런 조류한테만 걸리는 병이 맞는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2016년께 되게 크게 한번 조류 독감 파동을 겪었잖아요. 그때 이제 정말 다양한 종류의 그런 가금류들을 살처분하는 일도 있었고, 근데 또 이게 사실은 그렇게 살처분하면은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인데, 그때는 또 너무 낯선 병이다 보니 막 닭고기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닭값 떨어졌을 때 축산 농가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제일 하셨죠. 중요한 건 우리의 입맛이 떨어졌죠. 네.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건데, 올해 3월입니다. 올해 3월 텍사스 주에서 이상하게 소가 좀 아픈 것 같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조류 독감에 걸렸다는 거예요, 소가. 근데 사실은 조류 독감은 원래 조류한테만 걸리는 거고, 그게 포유류, 그다음에 뭐 특히나 소한테 이렇게 발견됐다는 건 좀 되게 희소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주변에도 한번 조사를 해보자 했더니, 그 텍사스의 다른 농가는 마찬가지고, 저번 주말 기준으로 그 미국에서 총 9개의 주에서 그 농장에 있는 소들이 조류 독감에 걸렸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큰 나라에서 네. 9개 주나요? 네. 야, 그래서 인근 예. 주 9개에서 계속 네. 그렇다는 거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텍사스 주가 처음 발견됐는데, 거기서 사람한테도 옮겼더라, 그 소가. 물론 그분이 엄청 위중하게 이렇게 뭐 겪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사람한테도 옮았다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너무 많이 퍼진다면 사람한테도 이 조류 독감이 얼마나 좀 팬데믹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미국 당국자들이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바이러스 분석을 해보니까 적어도 작년 한 11월쯤부터 돌았던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발견한 거는 3월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숨어 있는 감염소가 참 많을 것 같다는 거고, 뭐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나온 거니까 뭐 유전자 결과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좀 많이 퍼져 있을 것 같다는 게 예상입니다. 그 유전자만 보면요, 이게 어떤 바이러스가 얼마나 된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건가 봐요, 그죠? 네. 네, 그 실제로 걸린 소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걸 알 수 맞습니다. 있는 건가 봐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들으면 그거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도 또래 세대니까 이제 예전에 도서관에서 책 빌리면은 그 도서관 대출 카드 적었던 그쵸. 기억이 있으세요? 이력이 다 있죠. 네, 거기 예. 맨 뒷장에 보면 적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걸 나중에 내가 빌려보더라도 내가 앞 사람들을 몰라도 쭉 이력이 남아 있는 거 알게 보면 되죠. 알게 되니까. 네. 그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도 일종의 내가 뭐 대출 카드는 아니니까 감염 카드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류한테 있다가 언제 뭐 2023년 신기하네요. 11월 조류, 2023년 12월 소, 그다음 소. 내가 이렇게. 바이러스인데 이제 네. 나 조류에 있었다가 소로 감. 막 이런 거라는 그런 거잖아요.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얘들이 무슨 기록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유전자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옮겨 다니면 이제 다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신기합니다. 얘들이 뭐 어디서 언제 얼마나 갔다라는 걸 이제 조금씩 바뀌거든요. 한번 옮겨갈 때마다. 근데 그 옮겨갈 때 걸리는 변화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여기서부터 많이 됐다 하면 이 정도면 한 6번 옮겼겠는데 이렇게 이력이 추적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특히나 다른 종에 옮겼다 이러면은 그 종마다 좀 특이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지 이제 감염이 쉽게 되니까 그 기록도 다 남아 있는 거죠. 일견 바이러스 굉장히 네. 대단한데요. 병원화를 하고 이동하려고. 네. 어쨌든 이런 걸 알아내는 생명공학이
기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당장 드는 고민이요. 그 조류 독감에 걸린 소를 우리가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우유도 그렇고요. 이게 되나요,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런 소에서 얻어진 산물들은 식품으로 판매를 하면 안 되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똑같은 게 조류독감 그때 이럴 때도 막 그 아까운 그 수많은 닭들을 살처분을 한 게 바이러스 감염된 거는 식품을 유통 못하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아까 수문 감염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걸 미국 소를 먹었을 때는 나도 그랬을 모르게 수 그런 걸 있겠네. 접했을 예.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럼 당연히 이제 미국 식품의약청에서도 이런 데에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 우려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 그걸 공개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되냐? 만약에 그런 소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열하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그래서 내가 모르고 안 먹는 게 좋지만 모르고 먹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플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이걸 아예 미국 사람들은 스테이크를 많이 먹다 보니까 예. 이제 웰던으로 하면은 확실히 죽겠죠. 미디움은 그것도 죽는데요. 미디움까지는. 레어로 해도 죽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구워서 먹으면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육회는 보통 신선한 걸로 하니까 괜찮긴 한데 육회로 먹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좋아하죠. 육회 네. 육사시미. 얼마나 맛있습니까? 생으로 먹으면. 근데 네. 이제 생으로 그렇게 먹다 보면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것도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미국 여행을 가신다거나 텍사스주 같은 데 가서 그런 데서 드실 일이 있다면 그때도 구워서 드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설마 네. 우리가 거기 가서 육사시미 해달라 네. 그러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거 미국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유 같은 우유. 것도 있죠. 우유가 애매한데요? 네, 왠지 우유는 그냥 생으로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끓여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우유 같은 경우도 이게 소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소독이라기보다는 멸균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네. 보통 저온 멸균 처리를 한다고 하죠. 네, 많이 들어봤죠. 네. 광고에서. 네, 근데 그러면 약간 불안한 거죠. 저온이라면 저온이니까. 예. 근데 사실은요, 이 우유에 쓰는 저온 살균 처리라는 게 실제로 저온은 아닙니다. 이게 예전에는 팔팔 끓여야 됐으니까 고온. 그럼 그거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살균이 된다라고 해서 저온 살균법이라는 걸 만들어 준 거고요. 그게 한 60도에서 70도 정도 돼요. 우리가 손 넣으면 될 정도. 예. 그 정도니까 사실 그런 바이러스 다 죽는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유도 우리나라에는 전혀 지금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그냥 우유를 먹는데 혹시나 이런 걱정이 드신다면 그것도 이미 저온 살균 처리가 다 되어서 나온 거라서 괜찮다. 그러면 유제품은 어떠냐? 그래요. 유제품 갑자기 생각나네. 네, 유제품은 왠지 생우유 그대로. 네.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거트가 됐건 치즈가 됐건 뭐 이런 그런 것들. 거. 예. 이런 경우도 첫째로는 이걸 만들 때도 미리 저온 살균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발효 과정을 거칠 때 이제 유익한 유산균이라든지 아니면 유익한 곰팡이들이 이제 치즈를 만들고 뭐 요거트를 만드는데 얘들이 약간 이 미생물 동네에서는 약간 힘센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예. 다른 애들이 들어오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자기 발효 그래요? 과정에서 예. 나만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걱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병에 걸린 게 이제 확인된 소는 어차피 이제 식품으로 출하가 안 된다는 거 그죠? 혹시나 모르고 섭취하더라도 잘 가열해서 먹으면 큰 걱정이 없다. 미국 가서 육사시미만 시도 안 하면 된다. 그건 시도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축산 농가에서도 좀 주의를 해야겠지만 사람한테 옮기는 게 문제일 것 같아요. 어쨌든.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사실 같은 포유류라고 하더라도 사람이랑 소는 다르죠. 그래서 뭐 사람이 구제역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소가 사람병에 걸리는 경우도 참 드물기 때문에 원래는 종간에 이렇게 질병이 잘 넘어가진 않는데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좀 빠르게 이렇게 변이를 거치다 보니까 그 소한테 넘어가서 좀 적응을 너무 잘하면 이게 약간 사람이랑은 좀 더 비슷해지잖아요. 소가 그러니까 조류보다는. 네네. 근데 그러면서 거기 적응하면 포유류 전반으로 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변이가 생길 수가 문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소한테 옮겨가서 이제 거기서 하면은 소의 호흡기에 있는 어떤 뭐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이랑도 비슷한 게 조금씩 있을 것밖에 없거든요. 예. 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바이러스는 거기로 옮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좀 사람과 짐승 간의 접촉도 좀 막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바이러스가 변이가 될수록 왜 더 감염되기 쉬워지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얘들이 무슨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감염이라는 과정 자체가 잘 들러붙는 애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그걸 그냥 자연적으로 거치다 보면 점점 잘 불러내는 애들끼리만 남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소한테 걸린다고 별거냐 이렇게 넘기면 될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겪었던 코로나도 박쥐한테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과정이네요. 이 종간의 과정을 넘어가는 게 정말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에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또 조류들은 야생 조류들이 뭐 전 세계를 다 도니까 그렇대요. 네, 예. 만약에 그 조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농장에도 그런 걸 옮길 가능성도 있으니 아주 높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그렇게 생각해야 것들의 되는 거죠. 위험을 좀 경각심을 갖고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사실은 좀 이런 소한테 이렇게 된 게 사람들도 조금 책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식 축산이란 걸 하면은 그 안에서 거의 유전적으로 동일한 소들을 많이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소들, 왜냐하면 효율이 좋은 소들 막 적게 먹고 잘 자라고 뭐 맛 좋고 이런 애들 키우다 보면은 유전적으로 비슷한 애들만 모여 있으니까 하나가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약간 형제들이 비슷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관리를 해서 나중에 효율성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좀 그런 걸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전적 다양성을 높여야 된다. 이거 네. 근데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좀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그 꼭 이제 축산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식물들도 그렇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바나나. 이제 바나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맛있는 바나나만 남기려고 야생 바나나 말고 그 한 종만 다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다 없다면서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바나나에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 들면 우리는 그 바나나는 이제 다 멸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동물들도 그렇게 계속 교배를 해서 정말 좋은 종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이제 한우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살던 한우들은 되게 좀 비쩍 마르고 그렇게 힘이 좋지는 못했다고 해요. 농사용으로 키우는 소였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외국 소랑 교잡을 해가지고 좀 덩치도 키우고 이제 살도 좀 많이 만들어지게 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너무 비슷비슷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도 만약에 제가 오승환 아나운서님이랑 둘이 같이 밥을 똑같이 먹더라도 누구는 배탈 나고 누구는 안 날 수가 있죠. 그럴 수 왜냐하면 있죠. 유전적으로 예. 다르니까. 예. 그런데 저희 가족들끼리 먹으면 보통은 다 같이 배탈이 비슷하게.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똑같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좁은 우리에 많이 가둬서 키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비슷한 애들끼리 키우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가 더 쉽다. 근데 그렇다고 효율이 낮은 소를 키우면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 어렵잖아요. 네, 그럼 다른 농가들이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생산성을. 예, 그리고 그 농가 좀 싫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법적으로라도 서로 같이 하지 말자 해서 조금 강제성을 발휘하면 좋은데 이제 이런 걸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거든요. 지속 가능성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좀 소수라서 네, 이런 병이 좀 크게 돌고 나고 좀 경험해 본 다음에야 좀 깨달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좀 이게 수산업 같은 경우도 양식업을 할 때 그 한 가두리 안에 있는 게 거의 다 같은 배에서 나온 알이래요. 알 보통 한 수백 개를 낳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한 마리가 병에 걸리면 다 죽는 좀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고요. 네.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네요, 오늘. 예. 우리 김민선 님이 박한슬 약사님 책을 보고 유산균을 골라서 구입했는데 정말 만족합니다. 웃음. 어이구. 아니 뭐 언제 책을 썼어요? 제가 2020년에 책을 낸 게 있는데 네. 네, 거기서 이런저런 약들을 많이 다뤘었거든요. 그거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민선님 지금 우리 한슬 약사님 살짝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어쨌든 오늘 건강으로 처방전 시간 미국의 조류 독감 소식을 살펴보는데 사실 좀 더 생각할 게 많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들의 저가 공세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정부가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요. 해외 직구를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제가 잘 몰라도 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직구를 막다니. 저번에 이제 중국 쇼핑몰에 대한 얘기 나눴었는데 네네. 이게 굉장히 이슈입니다 지금. 네, 예. 맞습니다. 우선 이제 좀 전에 얘기해 주신 이 직구를 막겠다라고 한 얘기가 또 한번 또 뒤집혔어요? 뒤집혔어요. 언제 또 뒤집혔어요? 일단 얘기부터 한번 예. 해볼게요. 지난 이제 5월 16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그때 이제 정부에서 KC 인증이 없는 이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해외 직구를 전면 이제 금지하겠다. 한마디로 해외에서 뭔가 구매를 해오려면 전자기기를 구매해오려면은 이런 KC 인증을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물론 뭐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이었는데 이게 바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안전이요? 예. 네, 실제적으로는 약간 중국이나 전에 얘기했던 뭐 알리나 테무 이런 데서 이제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제 못하게 하자 이런 말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예. 규제다라고도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알리바바 같은 이런 몰에서 이제 구매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도 예. 네, 국내 쇼핑몰에 사기도 하지만은 이 해외 쇼핑몰 하면 더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한마디로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못 산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바로 어제죠. 19일 오후에 개인 해외 직구는 막는 게 아니다. 아 개인은 안 네, 막는다. 아니다. 예. 오해다. 그래서 왜 오해하게 해요? 네. 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내용을 제가 봐도 정부에서 이제 어린이용은 34개 품목, 뭐 전기 생활용품 뭐 34개 해가 총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뭐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를 금지하겠다라고 사실 이제 밝혔는데 이 뭐 바로 이제 어저께는 어제. 오해다 아니다 사전 조사를 위해서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한 작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날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이 KC 인증에 대한 것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KC 인증에 대한 것만 아니다. 네. 이게 KC 인증이 이게 약간 막 그 제품마다 있다고 들었어요. 네, 물론 이제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걸 굳이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네. 이게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아마 자세히 제품들의 뭐 하단이나 이렇게 보면은 뭐 KC라고 써 있는 써 마크가 있어요. 있긴 네. 해요. 근데 예. 이거는 이제 뭐 코리아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 인증을 받은 거죠. 아마도 한국 어떤 인증이냐 뭐 안전 규격에 충족하는 제품이다라고 부여되는 이제 강제 인증 마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정부에서는 이 인증 마크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이건 특히나 이제 전자기기 아까 말했던 뭐 보조 배터리라든지 뭐 이어폰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모든 생활 용품에다가 KC 인증이 사실 의무화됐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한마디로 정부에서는 KC 인증을 받은 거는 국민의 안전을 생각을 이미 검증을 한 거다라고 얘기는 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요, 이 KC 인증이 반드시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 네.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이번에도 사실 이제 어저께 바로 정부에서 자신들이 얘기한 게 오해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얘기를 한 게 있어요. KC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건 아니다. 라고도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KC 웃긴 게 이거예요. 네. KC 인증을 받지 않은 걸 금지하겠다.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 때문에. 네. 하지만 KC 인증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뭐 대표적으로 네. 뭐 KC 인증을 받았던 유모차에서 아이 손가락이 또 절단되는 사건이 이제 최근에 있었고 웬일이에요,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뭐 KC 인증을 받은 장난감인데 여기 유해 물질이 또 다량 검출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KC 인증을 받았던 매트리스에서 발암 물질인 이 라돈이 방출되는 문제도 있었고 네. 특히나 또 이제 저희 딸들도 좋아했던 KC 마크가 붙어있던 어린이용 그 슬라임 제품 있잖아요. 슬라임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손으로 갖고 노는 그 고무 같은 거? 고무 같은 거 말랑거리는 거 있잖아요. 흘러내리고 막 이런 거. 저는 신기한 게 그걸 막 조카가 갖고 노길래 이걸 왜 갖고 노는 거지? 근데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저희 딸이 초등학생인데 아직도 좋아하는 예, 부분이 있는데 예. 여기서도 이제 뭐 위험한 살균제 성분이 또 검출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KC 인증 자체가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KC 인증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네. 여러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 돈이 들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이런 인증 같은 거 받으려면. 네, 예. 사실 저도 이제 받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일단 뭐 사전에 뉴스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KC 인증을 받을 때 평균 가격이 1,546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물건을 하나 살려면은 뭐야 10,000원짜리 살려는데 1,500만 원을 내야 돼? 라는 부분일 수도 있고 원래는 사실 뭔가 물건 사기 위함보다는 물건을 팔려고 할 때 그렇죠. 네, 그렇겠죠. 받는 1,500만 부분이 원. 많겠죠. 저도 예전에 이제 사업을 했을 때 예. 제가 블루투스 기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 중국에서 만들어서 얘를 가져다가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제품을 하나 인증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90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전자기기 제품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파 인증이라는 것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약 1,500만 원 정도가 저도 이제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말이 뭐 될 수는 있겠죠.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말이 되는데 그렇죠. 개인 그렇겠죠, 입장에서는 거기는. 말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의 금액대인 것 같습니다. 이 인증이요. KC 인증만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네. 뭐 아까 전파 인증도 말씀하셨지만 이 KC 인증과 좀 다른 국가의 인증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가의 인증은 또 뭐예요? 일단은 KC 인증은 아까 한국에서 안전검사 통과한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KC 인증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뭐 미국도 있고 그렇겠죠, 유럽도 아마.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다른데 이 KC 인증 한마디로 한 군데서 받으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다 안전검사가 동일하게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동일한 효과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한국에 있는 KC 인증 같은 경우는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네,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쓰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는데 한국에서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또 받아야 될까라고 생각이 정부가 다르니까요. 네. 그다음에 종류가 좀 이런 것도 있어요. 뭐 A라는 제품이 있으면은 만약 제가 전파 인증을 받아서 국내에 팔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똑같은 이 A 제품을 중국에서 혹은 뭐 미국에서 수입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판매자가 이 인증을 또 받아야 돼요. 같은 제품인데 예. 네, 또 받아야 되는 이거 무슨 소리지라는 판매자별로 받아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이게 제품별로가 아니고. 네. 이거 만약 개인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예. 제가 만약에 아이폰을 뭐 홍콩에서 사왔어요. 이런 것도 되거든요. 홍콩에서 제가 사왔는데 이거를 한국의 중고 이런 카페나 이런 데 팔 수가 있겠죠. 파는 것도 사실 안 돼요. 원래 안 된다. 네. 그것도 역시 이 KC 인증, 전파 인증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아이폰인데요? 네. 아이폰이 이미 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판매가 되고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제품도 판매자가 다르면은 또 받아야 된다. 이런 이상하다. 어떻게 보면은 또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품별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면 네. 기다렸다가 저 사람이 인증받 누군가 한 명 누군가 한 명 받으라고 네. 떠민 다음에 네. 그 사람 받자마자 나도 팔아야지 이렇게 네.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KC 인증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네. 네, 좀 합리적이거나 뭔가 똑똑해 보이진 않아요. 맞아요. 느낌이.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정부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네. 이 소액 면세 한도를 낮추겠다. 맞아요. 예, 이거 또 무슨 말인가요? 네. 어저께 제가 이제 말을 뒤집었다고 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집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KC 일단- 인증만 지금 뒤집은 거죠. 맞아요. 예. 이것만 얘기했고 이제 또 다른 얘기는 이겁니다. 한마디로 해외에서 구매한 직구하는 금액대가 이제 $150 약 20만 원 언더가 되겠죠. 네. 이 정도를 구매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을 구매하면은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원래 예전에는 $200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이 낮춰져서 $150인데 얘를 더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해외에서 구매를 좀 막겠다는 거잖아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역행을 할까? 사람들이 점점 해외 구매가 많아지는데 점점 이 면세 금액대가 좀 올라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점점 낮아지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세금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두려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보죠, 뭐. 네. 네, 이거 직구에 영향이 갈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간단한 것들 아까 얘기했던 보조 배터리 정도야 뭐 1, 2만 원짜리 상관없는데 이제 10만 원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해외에서 구매를 좀 이제 한마디로 해외에서 구매를 하게 된다면은 세금이 더 물리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는 더 비싼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아마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야, 그러면은 개인이 직구한 제품을 가져올 때도 이 KC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근데 되나요? 원래는 예.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은 네. 저는 이걸 처음 알았는데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이 사람들이 해외 여행 갔다 왔을 때 가방을 다 뒤지면서 여기
시계 가져왔네. 뭐 핸드폰 가져왔네, 태블릿 PC 가져왔네,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하면서 이 여기 산 거 아니야? 검사 받아야 돼. 1,500만 원씩 내라고는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런 거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마디로 개인 사용 목적이라도 원래는 예외가 없는 거고, 예전에는 1인당 한 대씩의 예외가 있었죠. 그래서 얘를 가져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중고 카페나 이런 데다가 판매하는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해외랑 국내랑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가격대가 좀 낮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소위 말해서 대팔이라고 하죠. 네. 사서 사서 파는 사람들, 그래서 수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제 하나씩 점점 더 막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한 대씩 파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이게 몇 년 됐어요. 금지가 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마 정확히 지금 연도가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 시행이 딱 됐을 때는 중고 이런 카페나 이런 글들에서 이런 판매하는 사람들잖아요. 뭐 아이폰 홍콩에 사왔는데 판매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신고를 먹었죠. 사람들이 다 신고하면서 불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네네네. 그 뒤부터는 사람들이 어디서 사왔는지를 얘기를 안 하는. 차라리. 네. 근데 이게 뭐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이번 정책의 취지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네, 처음에는 이제 써있던 것 자체가 이제 해외 직구, 한마디로 이 해외에서 이제 알리나 테무 때문에 이 경쟁력이 국내가 약해진다, 이런 부분들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저께 이제 바로 뒤집어서 이제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KC 인증 같은 경우는 100% 자기네들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외에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뭐 면세 범위 같은 경우도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이제 국민의 안전보다는 이제 해외 직구를 좀 줄이는 목적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네. 안전이 완전 신경 안 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죠? 예. 당연하죠. 그건 절대 아니고요. 또 이제 KC 인증이 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예. 국민들이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좀 미미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직구를 어쨌든 규제를 해야 하는 건데 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변화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뭐 알리라든지 테무 이런 대형 쇼핑몰에서 저가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들이 진짜 안전한지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어요. 특히나 아이들 제품 장난감 같은 경우는 여기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소문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진짜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구매자들한테 그거를 넘길 수는 없는 거고, 이런 쇼핑몰이나 아니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제재라든지 혹은 이제 이런 꼭 KC 인증은 아니더라도 어떤 인증 절차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는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근데 그거를 구매자들인 국민들한테 넘기는 건 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생각해 볼 게 많은 것 같네요. 이번에도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오늘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이 KC 인증과 관련해서 또 직구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소만이었습니다. 7356님, 소만입니다. 이른 아침 회의에 출근하는데 몸이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하셨는데 화이팅! 지금 시간대 얼마나 힘들까요? 네, 힘내십시오. 7356님, 4614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4147님, 저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소만. 당첨되셨소만. 네, 축하드립니다. 6990님도 힌트에 집사람이 키득거리네요. 키득키득 하고 보내주셨고요. 2742님도 출근길에 잘 듣고 있다고. 아유, 저희가 항상 감사드리고요. 출근길에 들을 때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날까요? 하여튼 힘내길 바라겠습니다. 일주일의 첫날인 오늘 모두 힘내십시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분 좋게 한 주 시작하겠고요. 이번 주 날씨도 좋답니다. 여러분,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